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가라오케나 KTV 이후에 이동 동선과 일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낭에서 KTV나 가라오케를 이용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된 일정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클럽을 가야 하는 건지, 술집을 한 군데 더 가야 하는 건지, 야식을 먹어야 할지,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누군가는 클럽을 가자고 하고, 누군가는 한 잔 더 마시자고 하고, 누군가는 이미 많이 취했으니 숙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에서 다른 장소를 추천하거나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동을 권유하면 판단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KTV나 가라오케가 끝난 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가장 현실적인 일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낭에서 3박 4일 방문할 일정을 첫날부터 마지막 밤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일정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가라오케와 KTV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 일정에는 어떤 코스가 맞는지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착각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KTV가 끝나면 그 다음 장소도 자동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오케를 갔으니 다음에는 무조건 클럽을 가야 한다든가 술을 마시러 비어펍을 간다든지 술집을 가야 본인이 제대로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장소를 먼저 정하면 안 됩니다.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본인과 일행의 컨디션, 세 번째는 다음날 오전 일정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이동하게 되면 돈은 더 쓰고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KTV가 한 8시에 끝나는 것과 10시 이후에 끝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은 거의 마감이 되어가고 일반적인 식당을 방문하기에는 여러 눈초리가 보일 수도 있겠죠. 음주 가무 문화를 즐기는 베트남에서는 10시 이후에 대부분 음주 문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일행의 컨디션도 중요하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일행 중 한 명이 많이 취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 일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계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장소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날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에 골프, 호이안 투어, 바나일 일정이 있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 다음날 일정은 사실상 돈만 내고 고생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행에서 하루를 즐기기 위해 다음 하루 일정을 통째로 버리는 건 좋은 일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KTV가 8시나 10시에 끝나는 경우 이 시간대에는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일행의 컨디션이 괜찮고 다음날 투어 일정이 없다면 클럽이나 비어펍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과 비어펍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밤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어펍과 클럽으로 이동해서 기분과 분위기를 올려가며 함께 기분 좋은 밤에 마무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 분위기를 느껴보고 본인과 맞지 않으면 미련 없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술집을 방문한다고 해서 꼭 취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악과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건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유명한 장소를 한 번 더 구경하고 싶은 건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주변 분위기에 따라 돈만 쓰게 됩니다. 가라오케에서 나온 뒤 클럽을 가는 일정은 체력이 남아있고 다음날 오전 일정이 없을 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에서 머무는 시간은 처음부터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시간 정도 분위기를 보고 너무나 괜찮다, 내가 만족스럽다 하시면은 조금 더 즐기면 되고요. 내가 들어갔는데 피크타임이 돼도 내가 흥이 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나면은 그냥 미련 없이 숙소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두면은 일행끼리 의견도 크게 갈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추천하는 일정입니다. KTV가 끝난 뒤 늦은 저녁이나 야식을 먹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 일정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시간을 오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먹을 것을 사고 어플로 배달을 시키며 주사위랑 카드만 구매해도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화기애애하게 좋은 밤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첫날에는 이 코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피로도는 생각보다 큽니다. 도착했다는 기분에 들떠서 첫날까지 새벽까지 무리하게 되면 둘째 날부터 컨디션이 무너지게 되죠. 첫날은 가라오케를 이용하더라도 컨디션 체크와 남은 시간을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은 일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라오케가 10시 후 끝난 경우입니다. 10시부터 밤이 깊어지며 더더욱 밤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생각은 모두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 피크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모이는 시간대인 만큼 자리 잡기와 동선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는 이동 시에는 항상 예약을 권장하고요. 이동도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메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을 위해서
상태에서 숙소로 귀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술 기운을 날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에 취해 다니게 되면 계산서와 다음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행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힘든 것은 내 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일행까지 술에 취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면 숙소로 복귀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가라오케 이후 일정과 관련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KTV나 가라오케에서 결제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그 업소 안에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업소가 끝난 뒤 누군가 동행이나 자동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값을 많이 냈거나 팁을 더 많이 줬다는 이런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후 일정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밖에서 일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고 현지 법과 숙소 규정도 확인해야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서로의 의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약속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일정을 진행하거나 금전 문제까지 엮이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상황이 불분명한다면 거기서 일정을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나는 돈을 썼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즐겁고 불편하지 않아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이나 숙소마다 외부 방문객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할 때 항상 확인해야 하며 풀빌라나 호텔 예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가라오케나 KTV를 방문할 때는 상담을 통하여 숙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TV를 나오기 전에 확인해야 할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이죠. 술을 마셨더라도 최종 금액과 주문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같은지, 주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 포함되는 금액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업소를 나온 뒤가 아니라 결제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온 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소지품이죠. 휴대전화, 지갑, 가방, 여권, 숙소 카드키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휴대전화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 가방에 있는 지갑이나 여권은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숙소 체크인, 입국, 출국에만 필요한 것이니 외출할 때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방 안과 테이블 및 차량 안을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차량 아무거나 타지 말고 직접 호출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목적지와 예약자를 확인한 후에 탑승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내릴 때에는 차 안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일행의 컨디션이죠. 많이 취한 사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 혼자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숙소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호텔이나 다른 장소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같은 숙소에 있는 사람이 함께 이동해주고 방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면 좋은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날 일정이 없는 자유일정의 날이죠.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가라오케를 방문합니다. 가라오케를 이용했다면 2시간 정도 8시쯤에 야외 일정으로 변환하면 되고 바로 외출을 진행했다면 식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비어펍이나 룸이 되어 있는 식당도 준비되어 있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 야외 일정에서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다낭의 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날 일정이 투어나 골프 일정이 준비된 날입니다. 가라오케와 KTV를 진행하고 식사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이나 다른 술집은 생략하고 숙소에서 간단히 야식을 먹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트를 향하여 숙소에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도 새벽까지 무리하면 다음날 투어나 골프 비용을 그대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낭에 늦게 도착한 첫날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늦어 호텔 체크인까지 마치면 저녁 9시나 10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이스가 예매한 8시가 넘는 경우도 있죠. 이 시간으로는 KTV와 클럽까지 모두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집니다. 늦게 도착한 첫날에는 마사지와 VIP 마사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내 몸과 컨디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비어펍과 클럽을 방문하여 다낭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세요. 다낭은 하루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일정이 3박 4일이라면 첫날에 체력을 전부 사용하지 말고 둘째, 셋째 날까지 나눠서 즐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오케와 KTV가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간, 본인의 일행과 컨디션, 다음날 일정까지 확인하고 밤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수들은 꽉 차고 벅찬 일정들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달리기와 함께 정보력을 쌓아가고 고수들은 가라오케와 KTV 이후의 일정까지 생각하며 다음날 컨디션과 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언제 한 곳을 더 가야 하는지, 언제 야식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미련 없이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행 전체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여행은 강행군으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려 하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장소에 하나씩 방문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행의 만족도는 정보력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좋은 동선과 알맞는 일정을 준비해가며 소화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트남과 다낭 방문하여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에서 고수까지 늘 여러분들과 첫걸음부터 달리기까지 함께 달려가는 베트남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